이거 하고 싶은 아마 그거는 또 하겠어. 이거 아예 안 했어? 해볼 수 있는 선생님이 강조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거 답 나오면 이거 나오네.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채점. 이거 채점. 숙제 80% 90%가 채점이야. 그래야지 틀린 걸 다시 풀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앞으로도 PC 쪽을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동의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 채점 바로 좀 하고. 알았지. 할게요. 수업 다음번에 다시 한다. 좀 고민해봤어? 네. 고민 끝에 결론은 안 나온 거야? 네. 여기는 왜 안 했어? 아, 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오늘 지금 괜찮아 보이잖아.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야? 아니 이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채점을 너무 많이 찍어서 다시 풀어가지고 채점을. 그럼 채점 해가지고 질문하면 돼. 아 그래요? 아 질문할 게 아닐까? 홍보는 질문 받을 거. 아 여기는. 이렇게 하다 봤어. 아 여기 시간이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게 좋지. 그리고 고민하는 게 또 공부니까. 오케이. 시간이 왜 없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영상은 봤어? 이번에 해적성 점프만 우리 다 왜 이렇게 보고 많아? 선이랑 푼거 같이 필기해놓고 롱패딩 두 개. 그거 다음에 또 문제 푸고 롱패딩 여기 두 개. 수요일에 가져오자.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에 다시 할 거야. 패딩 와서 롱패딩이 내일 기억. 무조건 여기까지는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직접 가지고 세척까지 다. 틀린 것도 풀어가야 되고. 그냥 일자로 보일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약간 롱패딩이 좀 로마이지 혀. 그리고 이거 아니면 진짜 어려워. 지원해? 안에 흰 색깔 어떻게 사고 싶어요? 근데 왜 지금에서 이거? 할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하는 게 좋아. 쇼핑을 몇 개 해야 몇개 해야 되는 거죠. 좋아. 자, 그럼 우리 목요일날 과제검사 다시 할 사람이 지유, 그 다음에 수진이, 그다음에 주성이 확인 다시 해야 될 거고, 시온이도. 자, 그럼 또 오늘 과제에 대한 질문부터 받고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시험 없나요? 여기 단원 끝나면 이제 볼 거야. 아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현이하고 한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통과거든. 근데 뭐 연락이 못 받았지? 이미 통과인데 그 다음번 애를 보면 볼 때 같이 한 번 더 봐. 결과는 뭐 당연히 또 잘 나오겠지만 그때 처음 봤을 때 한비랑 다현이가 잘 봤었어. 자, 시작합시다. 19페이지부터 질문.
50. 55번. 우리 55번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문제부터 다시 읽어볼게. fx를 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검산식이라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네. fx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x-2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5 그리고 나머지가 8이래. 그럼 이거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일단 내가 전개만 한번 해주면 완벽하게 fx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 맞나? fx 구한 거야 지금?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냐? fx를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하고 a라고 부르겠대. 자, 그럼 풀이 한 두 가지 정도 해볼게. 첫 번째는 기초에 충실한 풀이, 두 번째는 머리 회전이 좀 되는 학생들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일단 fx부터 전개해 놓을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기본 풀이부터 가보자. 첫 번째, 문제가 시키는 대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눠달라니까 나눠주면 되지 뭐. 나눠주면 당연히 목하고 나머지 나올 테니까. 그럼 대답해줘. 누구부터 시작할까? 2x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래서 곱해주면 2x제곱 곱해주면 2x.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뺄셈. 빼서 최고차항 날려주고 빼면 마이너스 1x. 얘는 뺄 대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몫이 나오겠다. x 플러스 1로 x 지울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면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1이죠.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몫은 누구다? 지금 나눗셈 했잖아? 몫이 누굽니까? 2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누구예요?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원래는 보통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여기를 얼로 많이 적었었는데 지금 문제는 나머지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그 답이 1번으로 있어요. 그런데 다현아, 질문이 뭐였어? Q에다가 누구 집어넣은 거? 문제가 묻는 게 다현아, QA를 묻는 문제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Q에다가 A였던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였던 거겠지. 맞나? 그럼 잔머리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솔직히 이 정도 나눗셈 꼭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해야지만 정답이 나오느냐? 당연히 기본에 충실한 좋은 방법인 건 맞지만 봐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공간이 좀 좁긴 한데 fx가 누구였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였어. 근데 그걸 누구로 나눈다고 그랬느냐?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게 1차 곱하기 1차를 전개해서 2차를 만드는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몫을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몫이 2x-1이라는 거 알게 됐지만 한번 해보자. 얘랑 얘를 곱해서 이걸 만들 거거든. 그러면 x랑 누구를 곱해야 2x제곱이 만들어지지? 2x를 곱해야 돼. 봐봐, 직접 나누지 않아도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곱한 게 몇 x? 2x. 그 다음 여기랑 여기 한 번 더 곱하면 1창이 더 나올 건데 그렇게 계산된 1창의 총합이 1x가 되려면 여기가 2x니까 이렇게 곱한 게 몇 x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1x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x의 제곱도 해결되고 2x-x에서 x도 해결되고 대신 상수항이 얼마 나와? 상수항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지. 그런데 원래 만들어야 되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왔다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더하면 된다. 그래서 세로 셈으로 나누는 것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몫을 곱해서 만들어진 식이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게 해주려면 목자리에는 2x-1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과 2x-1을 넣어서 얘하고 얘는 다 맞췄지만 상수항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 맞춰지지 않는 상수항의 부족한 부분을 옆에다가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로 셈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몫이 누구인지 나머지가 누구인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목, 그 옆에 더해져 있는 게 나머지니까 목과 나머지를 한 방에 찾을 수 있겠더라. 그리고 아까 다현이도 잠깐 실수했지만 문제가 물었던 게 몫이 누구냐 나머지가 누구냐를 물었다면 따로따로 적어주면 되겠지만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찾은 걸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였으니까 끝까지 거기에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다 이해되나? 좋아요. 또 질문? 56번 56번 갑니다. 이거 풀었던 문제인가 안 풀었던 문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이게 0이래. 어떤 2차식이 0이야. 이때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게 얼마인지를 찾아달래. 얘가 얼마인지를. 그럼 이것도 봐봐. 얘를 문제가 0이라고 알려준 2차식이 있어. 이 2차식이 0이라고 하거든. 맞습니까? 들판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4차식을 우리가 0으로 알고 있는 2차식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항상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몫이 나온다. 그 몫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QX로 할게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여기서 대답 잘하자. 우리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식이지 이거? 현재 2차로 나누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차수가 2차보다 어때야 돼? 낮아야 돼. 2차보다 낮은 게 누군데? 1차 또는 상수. 그럼 1차 또는 상수. 어쨌든 만약에 내가 나눈 결과가 나머지가 1차 나온다면 여기도 x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는 거 맞나? 맞아요? 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무조건 1차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모두 나올 수 있다고? 상수도 나오고. 그럼 얘들아 1차도 나올 수 있고 상수도 나올 수 있는 식의 표현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 나머지를 우리 2단원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면 좋을까? 나머지를 뭐라고 적으면 돼? 이렇게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중? 1차로 나누고 있을 때 무조건 나머지가 상수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 1차식 x가 들어가 있는 식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x가 들어가 있는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겠죠. 여기도 x에 대한 식이니까 잘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x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약에 운 좋게 나머지가 상수가 나오면 이렇게 적어도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산도 해본 상태가 아닌데 나머지가 상수인지 1차식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1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여기도 x에 대한 식이라는 의미로 어리라고 적는 게 아니라 어리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나눗셈 해주면 돼. 한 번만 더 또 기본 연습 해보자. 여기다 적을게. 이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야. 좀 세 번이나 해야 되는구나. 해보자고. 누구부터 시작할까? x제곱.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면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뺄 거 없는 애들은 그냥 내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 누구? 2x 그래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계산한 거 또 빼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되겠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누구? 누구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얘 가지고 이거 없애줄 차례니까 4.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빼주면 얼마죠? 빼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또 운 좋게 날아가네. 남게 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뺀 3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불편한 대로 한 번 더 적어볼게. 검사식이 완성됐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누가 몫이고? 저기 있는 얘가 몫인 거잖아.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몫이고 나머지는 누구? 4. 선생님이 x에 대해서 나올까봐 RX로 적은 건데 이번엔 약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자. 나머지가 상수로 나왔네. 그럼 이제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라는 얘기였거든. 근데 이게 누구랑 같냐? 얘랑 같아. 맞아? 나눗셈을 해서 우리가 계산한 식이니까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만큼이 몫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된다는 식으로 검사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얘가 지금 0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럼 얘가 0이면 이 전체도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물었던 이 복잡해 보였던 4차 다항식이 이 부분에다가 3을 더한 거랑 같은 거였는데 얘가 얼마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누구랑 같게 되는 거다? 3이랑 같게 되는 거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되게 복잡한 식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얘랑 똑같은 크기를 갖는 식의 결과가 3과 같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였던 겁니다. 얘기하시고 천천히 가자. 저녁 먹고서 조금 졸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업 들어. 주는 것보다 100번 나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거 단원 질문 다 끝나면 이제 단원이 끝나게 될 텐데 그때 고성공식이랑 고성공식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 다시 시험 한 번 더 볼 거고 그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만약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 원장님 수업이랑 클리닉 수업 끝나면 잠깐 나가서 선생님이랑 해결을 하고 갈 거야. 오늘 잘 보는 게 좋겠죠? 만점이면 좋겠지만 선생님의 그 토요일날 보충의 기준은 세 문제까지 틀린 건 통과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요. 20페이지 질문. 61번이요. 60. 1번. 우리 61번도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이거 응용 문제랑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문제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보고 검산식 좀 불러줘. 검산식 좀 불러주세요, 얘들아. fx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qx 해주고 더하기 2x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문제가 말한 게 그거니까 fx라고 하는 어떤 식을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나눠보니까 몫은 qx가 나오고 나머지는 2x 더하기 1이 나오더래. 자, 이때 질문은 누구를 이제 질문 검사식 또 만들어 봐야지. 누구? x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당연히 또 몫이 나올 테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얘들아. 일단 이 문제 풀려면 요거부터 찾아야겠다. 요거부터. 이것만 찾으면
이 문제 한 90%는 다 푼 거겠네. 찾은 다음에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집중. 정신 차려. 남학생들 정신 차려주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거 가지고 얘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거 지금 나누는 식은 바뀌지 않았네. 맞나? 나누는 식은 그대로인 거 맞아? 대신 나눠져야 되는 식의 모양이 바뀌었어. 그럼 어쨌든 우리 이거 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 가지고 이거 만들려면 여기에 누구 곱해야 되는 거? x 곱해야 되잖아. 그럼 x 곱하자. 여기다 할게. 자, x 곱했어. 왜?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이거니까. 그럼 제가 좌변에 x 곱했으니까 우변도 어떻게 해야 돼? 우변도 x 곱해. 여기다 x 어떻게 곱하지? 앞에다 하라 그랬어? 뒤에다 하라 그랬어? qx 앞쪽에다 하라 그랬어. 왜? 나누는 식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할 때 앞쪽에다 곱하는 거보다 얘가 끝난 다음 자리에 x를 곱해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어쨌든 x 곱한 거잖아. 그럼 x 곱한 거 끝났나? 그렇지. x는 여기다가 x를 곱하라는 건 우변 전체에다가 x를 곱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곱해주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x를 여기에다가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좌변에 x 곱한 것처럼 우변에도 똑같이 x를 곱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곱해서 2x제곱 플러스 x. 자, 칠판 천천히 보고. 현재 선생님이 양변에 x 곱한 처리했는데 맞아 틀려? 양변에 x 곱한 거 맞아 틀려? 나 지금 문제가 말했던 검산식에 좌변과 우변에다가 x 한 번씩 곱했어. 잘 됐나 안 됐나? 저기 나 지금 어? 나 지금 나머지 일단 현재 여기까지는 거기까지 뭐지? 올바르게 한 거 맞죠? 주성아 네. 다시 좌변에 x 곱한 것처럼 우변에도 x를 곱할 건데 x를 곱할 때는 이쪽에만 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쪽에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x 곱한 거 잘했고 여기다가도 x 곱해서 차수 하나씩 늘려놓은 거 해놨죠. 그럼 이제 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돼. 아, 문제가 뭐래? xfx를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나눠달라고 했어. 분명히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모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꾼 거거든. 맞아요? 그럼 이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나머지가 돼야 되는 거야. 맞잖아. 어떤 다항식을 누군가로 나눌 때 그 나누고 있는 식 옆에 곱해져 있는 게 몫이었고 그 옆에 더해져 있는 게 나머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몫처럼 보이고 얘가 나머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몫이랑 나머지가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나머질 수 있고 여기가 나머지가 될 수 없죠. 문제를 봐봐. 몇 차로 나누는 문제였지? 2차로 나누는 문제인데 나머지가 지금 몇 차로 나와 있어?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인 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더 나눌 수 있는 걸 냅두고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면 이게 누가 봐서 나머지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나머지가 아니면 이거 몫이 아니게? 이것도 몫이 아니겠죠. 지난번에 숫자로 예를 들었었지. 누구 해볼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5, 1은 5, 5, 2, 10. 그래서 몫은 12, 나머지는 3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몫은 11, 나머지가 8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다 잘못됐다고 말할 거죠. 이거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8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남아있는 8이라는 숫자가 5로 더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멈췄으니까 잘못됐다고. 나머지가 잘못되면 몫도 잘못되는 거야. 왜? 여기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몫이 있을 테고 그 추가로 발견되는 몫이 여기에 한 번 더 더해져야 올바른 몫이 되는 걸 테니까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없다면 이것도 몫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올바른 나눗셈을 바꾸려면 이거 뭐 해야 돼?
더 나눠야겠지. 더 나눠야죠. 나누자. 얘를 누구로 더 나눠야 되는 거지? x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더 나눠줘야죠.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2. 그럼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네. 빼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더 나눌 수 있게 없게? 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 잘하고 있다면 정답 불러보자.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은 누가 되고? 목 말해볼래? 현재 눈에 보이는 몫은 누구였어?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서 우리가 현재 판단할 수 있는 목은 얘였던 거 맞아? XQX가 몫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도 더 나눠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발견된 목뿐만 아니라 현재 발견되어 있는 목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견된 몫을 더해야지만 진짜 몫이 된다고 그랬어. 추가로 발견된 몫이 얼마야?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가 말했던 얼 x라고 하는 나머지는 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였던 거겠지. 천천히 보자. 중요한 문제다. 문제의 형태가 바뀌어서 그 모양에 맞게 내가 다시 한번 바꿨는데, 바꾸면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겠지만 나눗셈의 자격은 못 된다. 왜? 모양이 바뀌면서 원래는 2차로 나눴을 때 제대로 된 1차의 나머지가 내가 모양을 바꾸다 보니까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도 2차처럼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머지를 추가로 더 나누게 됐고, 추가로 나눠서 발견된 몫이 2만큼 더 있어. 이것만 몫인 게 아니라 이것도 몫이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 몫은 이 두 개를 더한 거. 그리고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 정말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진짜 나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그럼 마지막 질문. 그렇게 구한 나머지를 어레스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어레스에다가 누구 집어넣고 계산해달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3 넣은 거.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일까? 5가 정답이 되는 거였던 거지. 오늘 현재까지는 선생님이랑 풀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거 같은 느낌 드네요. 지난 선생님의 그냥 한번 수업만으로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맞춰왔다면 잘한 거야. 잘했어. 자, 그 다음 21페이지 질문 65번이요. 65번 먼저 갑시다. 65번도 꼭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게 있어. 수학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대 한 번에 정답 안 나옵니다. 단계별로. 그 단계별로 풀어야 된다는 게 어떤 단계별이야? 한 줄 한 줄 해결하면 돼. 첫 번째 줄 해결하고 두 번째 줄 보고 두 번째 줄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두 번째 줄 해결하고. 지금 완전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문제도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푸는 요령을 익히기에 충분해 보인다. 선생님 생각에. 직육면체네. 이 정육면체로 생긴 직육면체구나. 건널비가 40, 삼각형 BGD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48. BGD는 여기다 넣을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자,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대답 나왔으면 좋겠네.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였지?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직육면체 건널비가 40인 거, 넓이, 세 변 길이의 제곱이 합사, 이런 거 먼저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맞아. 이 문제 풀려면 내가 식을 만들 때 필요한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가 ABC면 ABC, XYZ면 XYZ.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말해. 기억, 니은, 디귿으로 잡으시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잡아도 돼요. 어쨌든 식을 표현하려면 뭔가 값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이 하나를 못해서 이 문제의 시작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생 수보다 훨씬 많아.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널비가 얼마라고 얘들아? 건널비. 이거 증기면적 면 몇 개죠? 6개야. 6개입니다. 그럼 바닥면의 넓이, 측면의 넓이, 정면의 넓이 각각 2개씩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건널비 한 번에 한 방에 식으로 불러볼래? 2 AB BC CA 맞죠? 지금 다현이가 말한 순서대로 할게. AB가 누구예요? 요 바닥에 있는 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AB. 그래서 여기도 AB, 위에도 AB 2개. 그 다음 BC가 어디냐? 여기 우측면에 있는 넓이. 좌측면도 B, 여기도 BC가 될 테니까 2개. 그 다음 CA는 정면에 있는 넓이겠지? 가로가 A고 세로가 C의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건널비가 맞죠? 그 건널비가 얼마라고? 40. 두 번째. 이 빨간색 삼각형의 세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48. 이것도 당황할 필요 없어. 얘들아, 칠판 보자. 먼저 이 길이부터. 이 길이 구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써야 되나? 피타고라스 써야겠죠. 이거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누구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맞아. 요 길이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루트 씌울까 말까? 원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근데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길이를 더한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게 48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붙여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계속 간다. 우리 이거 끝냈어. 요거 불러볼래? 요거는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용해주면 되겠네.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길이는 여러분들 눈으로는 직각처럼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여기 직각 맞죠? 그래서 누구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 이거.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2개씩 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게 얼마 돼? 이게 48이 돼. 그럼 암산할 걸 그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다? 24가. 그럼 우리 머릿속에 아주 지금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이 있을 테고 그 곱셈 공식에는 여러분들이 이 2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곱셈 공식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F플, B플, C의 제곱 만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A제, B제, C제에다가 더하기 몇 배? 2배의 AB, BC, CA를 더한 식이 될 테니까 A제 더하기 B제 더하기 C제가 얼마? 24. 요거 얼마라고 했어? 그럼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64.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게 64라면 하나 더 알게 되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 된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지만 길이니까 마이너스 8은 당연히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시온아. 남학생도 이렇게 졸지? 그리고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분명히 이 65번 문제가 뭘 묻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아낸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약속할 수 있을 거고. 확인해 볼게. 65번 뭘 찾아라? 모든 모서리. 증유면적 모서리 몇 개? 12개. 가로 세로 높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4개씩 있는 게 모서리 합이 되는 거니까 32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 없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만들지 못했을 거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만들지 못해. 풀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의 제곱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특히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 정말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나? 피타고라스 정리로?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 보면 결국엔 우리가 자주 봤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풀 때 당황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네. 또 질문? 자, 그럼 아까 가지검사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선택상이라고 했지만 열심히 또 C단계 풀어온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 그래서 열심히 풀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잠깐 동안이라도 질문 시간 받아볼 테니까 질문해봐. 22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60. 자, 69번부터 시작해보자. 아하, 정신 차리자. 시원이 힘들면 잠깐 일어나 있어. 금방 잠 깰 거야 그러면. 졸릴 수 있어. 조는 거 탓하는 거 아니니까 힘들면 잠깐이라도 버텨봐. (69번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 순간이 언제쯤일까? 1학기 과정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배우긴 할 건데 그게 C단계라는 문제 때문에 좀 미리 나온 것 같아. 그거 뭐라 적혀 있는 걸까? 10 플러스 A 마이너스 6x에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거 얼마로 계산해야 되지? 어쨌든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만들게. 정답이랑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 우리 무슨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하지? 연립방. 그런데 연립방정식에 사용되는 문자가 지금 몇 개야? 3개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만약에 기존에 있던 문제처럼 여기 봐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다들 잘 풀었을 거야. 이거 좌변끼리 보여주면 좌변끼리 더해주면 3A가 그럼 얘도 우변끼리 더해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 3으로 나눠주면 A라는 식이 나와. 그 A라는 식 여기가 됐든 여기다 됐든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항식 B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찾았는데 지금 다현이 질문처럼 다른 친구들 고민하는 친구들도 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3개다 보니까. 그런데 해줄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역시나 문자가 3개든 4개든 5개든 푸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 2개로 만들어져서 풀어주면 된다는 뜻. 그럼 지금 질문의 의도에 맞는 식 한번 찾아볼게. 문제가 묻는 게 2A 더하기 B를 찾는 거거든. 그럼 뭐 A, B, C 맘먹으면 다 찾을 수 있지만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려면 A하고 B만 찾아도 되는 거겠네. C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문자 3개짜리를 C가 없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이거 C가 없는 식이잖아. 그 다음 잘 봐. 우리 방정식 풀 때 한 번 더 배울 거, 한 번 더가 아니라 그때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 한번 미리 본다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서 누구를 제거하면 된다고? C를. C 제거하려면 좌변끼리 뭐 하면 되나? 빼주면 되죠. 좌변끼리 빼주면 좌변은 B-A가 될 테고, 그럼 우변끼리도 빼면 되는 거니까 빼면 x의 제곱, 3x에서 마이너스 6x 빼면 플러스 9x,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선생님 계산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것과 이거를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좌변끼리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A나 B를 먼저 찾아. 그 찾은 걸 다시 한번 대입하면 A와 B를 모두 찾을 수 있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찾은 식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문자 3개짜리도 문자 2개짜리로 만들면 된다. 우리 말 나온 김에 미리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정식 사실 이런 방정식이지. 문자 몇 개짜리? 3개짜리. 그런데 이 3개짜리든 4개짜리든 결국에 마지막에 푸는 건 문자 몇 개짜리로 바꾸면 된다? 2개짜리로 바꾸면 된다. 2개짜리로 바꾸는 방법은 2개씩 짝을 지어서 너희들이 지우고 싶은 문자를 하나 정한 다음 제거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거 보니까 누구를 지우는 게 제일 쉬워 보여? Z죠? 그래서 선생님 Z 지워볼게. 이거 1번, 2번씩은 좌변끼리 뭐 해주면 되나? 더해주면 몇 X에? 4X? 마이너스 2Y가? 12. 2번, 3번 좌변끼리 뭐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5X? 마이너스 3Y가? 17.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서 XY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XY 찾은 다음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3개의 방정식 중에 아무 거나 너희들이 찾아낸 XY를 집어넣으면 마지막 Z값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문제의 개수가 더 늘어난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너희들이 속어가 편해 보이는 녀석 하나 지정해서 둘 짝지어가지고 지워라. 문자 3개짜리면 2개 짝짓고 2개 짝지어서 지우고 싶은 문자를 지우고 난 뒤에 평소에 우리가 자주 풀었던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면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숫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산한 데서 정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깁시다, 이 문제는. 자, 22페이지 풀어봤는데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좋아요. 조금만 더 힘들 내라. 얼마 안 남았다. 23페이지 질문. 23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럼 넘깁니다. 24페이지 질문. 81번 가볼게. 자, 짚어볼까? 이거 어떤 문제 변형이냐면, 기억나? 이거일 때,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얼마냐? 이런 문제랑 같은 거야. 이거 문제 풀 때 양변 뭐 했지, 우리? x, 맞아. x로 나눴어. x로 나눴습니다. x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게 x, 요게 x분의 1, 이거는 0,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무변으로 이항하면 3. 그래서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요 모양 찾아주면 되는 문제랑 똑같은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 바람에 그거 내용을 활용을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것도 이거랑 비스무리한 모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되게? A, B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거 A, B로 나눈 거 뭐지?
B분의 A 하나 날라갈 거니까 B분의 A. 요거 약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3. 요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A분의 B.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0.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3이라는 걸 알게 돼. 맞아? 그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찾고 싶으면 무슨 식을 변형해주면 된다?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면 무슨 식 이용해야 돼? 완전 제곱식 이용해주면 되겠지. 여기다 적을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곱한 거의 몇 배? 2배. 근데 곱하기 얼마야 얘들아? 곱하기 1이야. 이것도 역수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2만 남게 되는 거였던 거지. 그럼 마무리 짓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3이니까 좌변 얼마? 9.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이었던 거고 더하기 2가 되는 거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저 식의 정답은 얼마가 돼야 된다? 7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문제였던 거죠. 같은 유형이라도 문제가 어떻게 모양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풀어본 적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제들도 많다. 수학 문제가 또 그렇지.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데 문제를 활용하는 능력이 또 출중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수학이기도 합니다. 자, 2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니? 그리고 아까 과정을 몇몇 친구들한테 말했지만 이 C단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로 되지는 않을 거지만 분명히 이 중에는 이 C단계 문제 푸는 게 버거운 친구들 꽤 있을 거야. 그래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대신 오늘처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풀어와서 질문을 하길 바래요.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의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시작하자마자 곱셈 공식 한 번 더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토요일 날 조금 남아서 선생님이랑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합격 커트라인은 3개까지입니다. 수고들 했어. 자, 오늘 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항등식 시작해볼까? 또 맞다. 교재 안 갖고 왔다 그랬지. 그 앞부분까지만 복사돼 있지. 한 방에 다 할 거야.
본인 세포가 나와? 이게 뭐지? 등식 표현하면 어떻게 돼? 등식이 뭐야? 인지. 응. 뭘 사용한 식? 숫자. 아니 X? 아니 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등호를 사용한 식을 등식이라고 해. 맞지? 등호를 사용한 식. 그럼 등호 말고 또 식을 표현할 때 크다 작다를 말하는 뭐가 있어? 그게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 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되는 항등식이라는 녀석과 이미 배웠던 무슨 식이 이게? 방정식이죠. 항등식은 주어진 어떤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식이 뭐라고? 쉽게 말하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변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변수는 x일 때가 많아. x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맞아? 그럼 방정식은 뭐였어?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건가? 아니죠. 언제 성립해? 방정식이 성립할 때는 언제 성립하게 되지?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또는 해를 집어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 그 이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이걸 뭐라 불렀었어?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어. 1차 방정식. 해가 누구죠? 그 말은 x에 누가 들어갈 때만? 2가 들어갈 때만 참이 된다. 성립한다. 그럼 2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암사 가능한가? 이 방정식의 해는 누구예요? 3이랑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이 방정식은, 이 등식은 x에 3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고 그 이외의 다른 값들이 변수에 들어가게 되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정식은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등식들은 그 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또는 거짓이 되기도 했던 등식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거야. 현재까지 배운 거는 1, 2차 방정식까지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등호를 사용하고 있는 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경우는 그 변수가 해라고 불리는 녀석이 들어갔을 때만 참이 되더라.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게 되는,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등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항등식은 그 변수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 오늘 배워야 되는 식이야. 이거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항등식이죠. 왜? 좌변하고 우변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전개가 되면 어떤 식이 돼? 같은 식.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내가 이 변수 x자리에 누구를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항상 어떨까? 같을, 그게 항등식이야. 그게 항등식. 이거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항등식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방금 시험도 봤지만 이게
전개가 일부 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답지에 적어냈을 거거든. 분명히 이 녀석이 전개됐을 때 모습이 얘랑 같을 거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x에 만약에 1하고 2를 넣어 x에 1, y에 2 우변도 x에 1, y에 2 넣고 계산하면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무조건 같습니다. x에 1하고 2만 넣었을 때만 같은 거냐? 아니야. 너희들이 x에 넣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넣고 y에 넣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무조건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게 될 거다. 한 번 더. 뭐 있을까? 이거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이것도 항등식이죠. 이것도 방금 시험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전개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식이라는 거지. 모양은 당장 달라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같은 식이 맞다면 내가 A라고 하는 이 변수 자리에 누구를 넣던지 좌변과 우변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항상 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등식, 변수에 누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A라고 하는 변수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게 돼. 쉽게 말하면 그냥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같은 식. 대신 문제에서 항등식을 원하는 표현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얼핏 보면 다 같은 거라서 한 번씩만 읽고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 첫 번째 내용에 참고 보세요. 다 문제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잘 쓰는 표현들이니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x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그 옆에 뭐라 적혀 있느냐? 하나만 외워주세요. 임의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수학에서 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임의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임의라는 말은 모든을 말하는 말이에요. 임의가 선생님이 한문으로 쓸 수는 없지만 한자야. 한자. 그래서 모든을 뜻하는 한자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외워줘야 됩니다. 임의라는 말. 같은 말이겠지 그러면? 세 번째도 볼래?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표현이니까. 세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뜻이. x에 누구를 넣어도 선생님이 처음에 선택한 게 그거였던 거지.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문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같은 표현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도 마찬가지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결국에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x에 관계없다, 어떤 x를 넣어도 상관없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결국엔 그냥 한마디로 모든 x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의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항등식의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 항등식의 표현 방법. 대신 항상 주인공이 있어야 돼. 그 주인공 교재 따라 할게요. 선생님은 x에 대한 어떤 문자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어도 상관없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등식에 x도 있을 거고 y도 있을 거고 a도 있을 거고 b도 있을 거고 알파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을 거야. 한 등식 안에 여러 개의 문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거거든. 그때 항등식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문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걸 잘 봐줘야 된다. 자, 그럼 x에 대한 항등식 해볼게. 이거 무슨 식이죠? 원래는 방정식. 맞아, 방정식이야. 정답이 누구게? x는 암산돼? 저거 풀면 x는 누가 나오지? 맞아. x에 이게 들어갈 때만 참인 방정식이 맞아.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 되고 싶다면 잘 봐. 이게 항등식의 핵심이니까 x에 누구를 넣더라도 맨날 0만 나오기를 바래. 지금처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을 때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x에 정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x를 갖고 있는 개수 a와 x를 갖고 있지 않은 개수 b가 0이 되면 항등식이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렇게 a도 0이고 b도 0이면 여러분들 x에 누구를 넣든 항상 0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는 거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항등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거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 방정식이지? 방정식 풀어볼게. px에서 2x 넘겨주면 px-2x니까 q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5-q가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은 답이 딱 하나야. 어떤 답이 있느냐? p-2분의 5-q라고 하는 정답을 이렇게 생긴 정답 하나만 갖고 있는 1차 방정식이 맞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는 어떤 문제 출제자가 이게 1차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면 이거 주인공 잘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p-2분의 5-q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x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게 해주고 싶으면 좌변으로 우변의 식의 모양이 어떠면 된다? 완전히 같으면 돼. 맞아? 그러니까 p가 누가 돼야 되겠어? p가 2가 되고 q가 누가 되면 되겠어? 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원래부터 식의 모양이 같으니까 x에 누구를 넣든 항상 성립하는 이제는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같은 식 돼야 되니까 p는 2가 돼야 되고 q는 5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저 모양에 맞게 잘 봐. 이거 넘겨주면 이것도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지? 근데 이게 무슨 식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이 문제는 항등식이 되길 바라고 있어. 항등식은 x에 누구를 넣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x에 너희들이 넣고 싶은 숫자를 계속 바꾸면 자꾸 이 숫자가 바뀔 거야. 바뀔 거라고. 그럼 이 전체도 바뀔 거니까 어떨 땐 0이 나오겠지만 어떨 땐 0이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런데 항상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누가 되게 해주고 그게 이 표현이야. 그리고 x를 갖고 있지 않은 상수함도 누가 되게 해주면 0이 되게 해주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p가 2가 되고 q가 5가 되면 x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0 더하기 0의 모양과 만들어질 거라서 항등식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우리는 이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몇 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어? 2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지. 별 멘트가 없었으면 당연히 선생님도 저걸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단할 거야.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맞아? 근데 문제를 낸 사람이 저게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저 등식이 항등식이 되길 바란대. 주인공 잘 체크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길 바란다면 지금 우리는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이 등식이 X에 특정 누군가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방정식이 아니라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게 해주고 싶으면 X에 너희들이 넣고 싶은 숫자를 바꿀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뀌어. 바뀌다 보면 어떨 땐 0, 어떨 땐 0이 안 나올 걱정도 들어. 그런데 매번 X에 누구를 넣더라도 0이 나오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A를 뭐가 되게 해주면 된다? A를 0이 되게, B를 0이 되게, C를 0이 되게 해주면 정말 X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 이것도 예를 듭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항등식의 기본풀이를 한다는 게
자, 그냥 아무 말도 없었으면 저거 몇 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야 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Q가 3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2차항이 살아남았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X에 특정 두 개의 값을 넣을 때만 성립해.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면 주인공 누구로 할까? X에 대한. 우리 기본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등식이 X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등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다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의 의미는 우리한테 주어진 등식이 변수 X에 이게 주인공이라고. X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Q는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되고 P는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4. 어는 누가 돼야 될까요? 4가 되면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식이 같아지는 거 맞아? 그럴 때는 X에 누구를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크기만 나타나게 될 테니까 성립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항등식이야. 그런데 이것 따로 공부할 때 이것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저기 있는 말과 같다는 뜻이라는 거 맞습니까? 왜? 이거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2차항 누구야? 좌변으로 싹 다 이항하면 3 마이너스 Q X제곱 1차항 이항하면 어떻게 되지? P 플러스 4X 상수항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어는 0이 되는 거라서 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고 싶다면 X의 2차항을 갖고 있는 애들 X의 1차항에 붙어있는 개수 그리고 X를 갖고 있자는 상수항 얘네들이 모두 다 누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Q는 누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P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R은 누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좌변, 우변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한쪽으로 몰려서 만들어진 등식의 형태가 모든 변수를 갖고 있는 개수들이 0이 되게 처리해주는 것들이 같다는 뜻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것도 항등식이래. 항상 성립하는 식이래. 주인공은 x, y에 대한. 먼저 이 표현부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 등식에 누구와 누구 자리에? x 자리와 y 자리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어떻게 하게? 성립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x에 0 넣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루트 2 넣고 싶은 친구들 뭐 35 넣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 그럴 때마다 값이 바뀔 것 같단 말이지. 이것도 y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숫자 넣을 때마다 막 바뀔 것 같아. 그럼 0이 항상 나올 거라는 보장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럼 항등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x하고 y에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심지어 얘까지도 0이 되면 정말 x하고 y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0 더하기 0 더하기 0밖에 안 될 테니까 문제가 원하는 항등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맞습니까? 됐니? 그럼 바로 이어서 할게. 자, 이거 원래대로 하면 3차 방정식인 거겠지? 이번에 말로 하겠습니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맞다면 a는 뭐가 돼야 되죠? a는 0이 돼야 되겠지. b는 뭐가 돼야 되지? 3이 돼야 되겠죠? c는 마이너스 5, d는 7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감춰놓은 거. 이걸 얘들아 뭐라 불러? 이걸 뭐라 부르지? b를? x제곱에? 그래, 개수라고 불렀었어.
그런데 개수는 개수인데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개수라서 수학에서는 이것을 미정개수라고 불러.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란 뜻이에요. 됐나요? 이런 애들을 미정개수라고 부르는데 그 미정개수에 누구를 넣어야 항등식이 되는지를 항등식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미정개수 자리에다가 너희들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숫자를 넣는 것을 미정개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잘 듣고 있지?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걸 수학에서는 미정개수를 찾는 과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정개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개수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 미정개수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정개수를 찾는 방법,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현재까지 항등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모든 예들 중에 모든 예들이 이렇게 미정개수를 다 찾았단 말이야. A 0이라고 대답했어. B, C, D가 각각 3, -5, 7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지. 그게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한 거게? 이걸 이용한 거죠. 맞아, 이걸 이용한 거야. 왜? 여기 3차항계수와 여기 3차항계수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이라고 대답을 한 거고, 여기 2차항계수와 우변에 있는 2차항계수를 같게 만들도록 비교했기 때문에 B를 3이라고, C를 -5라고, D를 7이라고 대답했던 거지. 이걸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전개가 편할 때, 뭐가 편할 때? 전개하는 것이 용이한 이미 문제가 전개가 되어 있다거나 비록 전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이라든가 뭔가를 이용해서 전개하는 게 편한 문제라면 좌변과 우변을 싹 다 펼쳐서 좌변과 우변의 같은 차수의 개수들끼리 비교해서 항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다. 이렇게 미정개수를 찾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뭘 대입하는 거에서? 숫자를 대입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거 먼저 해석해봐. 누구를 나누고 있지?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로 나누고 있죠? x-3으로 나누고 있어. 그때 선생님은 몫을 뭐라고 표현했어? qx.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했지? r. 그럼 이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죠. 항등식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전개 예쁘게 잘하면 분명히 이 모양 나올 테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것도 항등식이 맞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런 것들도 다 미정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을까? 네. 맞지? 그럼 우리 아까까지 했던 방법은 이걸 전개를 해서 몇 x제곱인지 몇 x인지 그리고 몇인지를 전개해서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얘는 1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항등식이 완성되는 거 맞아요? 맞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전개돼야 돼. 전개 안 되는 이유 말해봐.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물론 직접 세로셈으로 나눗셈 하면 뭐 누군지 찾을 수 있어. 나머지가 누군지도 찾을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선생님은 지금 나눗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냅두고 싶어. 그럼 전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런데 이게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 맞아? 이때 잘 봐. 전개도 못하는데 전개를 못해서 개수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문제가 어디 누구인지를 찾기를 바라고 있어. 됐나요? 전개가 안 돼. 이걸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어디 누구인지 찾을 수 있었겠지. 비교해서 개수들끼리 비교해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야. 얘네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시 말할게. 직접 세로셈으로 이렇게 나눗셈 하면 충분히 나 얘 몫이 누구인지 나머지가 누구 나오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풀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할게. 이게 무슨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x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x에 1 넣고 싶으면 1 넣어도 돼. x에 100 넣고 풀고 싶은 사람은 100 넣고 풀어도 되고, 약간 뭐 좀 정신세계가 이상한 친구들은 x에 무리수 파이 넣고 풀어도 됩니다. x에 파이 넣어도 이거 무조건 성립할 거거든. 왜? 항등식이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굴 구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어를 찾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때 내가 이걸 찾고 싶으면 이걸 죽여버리면 되거든. 선생님이 죽인다고 표현하면 얘를 얼마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0. 그럼 이거 0 만드는 방법 보이잖아. x에 누구 넣어주면? 3. 맞아. 그래서 x에 3 대입하면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 좌변과 우변의 x자리에 3 넣으면 좌변과 우변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왜? 무슨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그럼 3만 넣어야 성립하나? 3만 넣어야 성립해? 아니야.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루트 2 넣어도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런데 나는 누구를 찾고 싶어? 나머지 어를 찾고 싶단 말이야.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이게 사라지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걸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니까? 누굴 넣었을 때니까? 3을 넣었을 때니까 3 넣어서 이게 3 넣은 거야. 그럼 우변도 3 넣어볼게. 이거 성립해야 된다,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 성립해야 되는 거 맞거든. 항등식이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누군지 모르는데요? 상관 있나 없나? 왜? 이 앞에가 0이라서 이게 다 0이 돼서 사라질 테니까 결국 이 얼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나머지는 누가 된다? 31이 된다는 거. 우리 지금까지 1단원 곱셈공식 배우면서 다항식 나눗셈 할 때 나머지를 묻는 문제 있었으면 항상 여기다가 x-3으로 직접 나눠서 실제 나머지가 31이 된다는 걸 찾았어야지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거든. 이제부터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 나누지 않더라도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됐니? 한 번 더 해볼게. 자, 문제에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소개를 했다면 x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럼 이거 전개해서 4차 항계수가 1이 되게 3차 항계수는 0이 되게 2차 항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게 1차 항계수 0 되게 상수항은 3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전개 돼 안 돼? 전개 왜 안 되죠? 전개 왜 못해 이 문제? fx가 누군지 모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식인지 모르니까 전개를 못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건 항등식이니까 x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 살짝 응용 문제거든? 이건 x에 누구 넣어야 되게? x에 0 넣으면 안 되죠. x에 0 넣으면 0 넣어볼까? 이거 찾고 싶은데 요게 누군지 몰라서 계산이 안 돼. m을 찾고 싶으면 이게 제거가 돼야 되거든? 이거 제거시키려면 x에 누구 넣어야 되게? x에 누구 넣어야지 이게 0 돼야 되잖아. x에 누구를 넣으면 이게 0이 되나?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1인데? 지금 뭔가 답이 나오려고 한다. 이거는 x에 뭔가를 넣는 게 아니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x제곱에다. 아직 배우지 않았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소수라고 하는 허수라고 하는 수를 배우는 단어 들어가면 그때 배우게 될 텐데 이때 x 만족할 수가 뭔지 설명되는 사람 있나? 이 정답에 해당하는 x값이 누구게?
좋아. 손에 안 돼 있는 거 좋습니다. 이 i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숫자예요. 근데 지금 모르니까. 어찌됐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x의 제곱에 누구를 넣어주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그럼 대입해볼까?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나? 1.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는 뭐가 되죠? 2 되는 거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기로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x제곱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거 뭐 된다고? 0.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낸 이 문제의 정답은 6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항등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맞나? 자,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뭘 뜻한다? x에 누구를 넣더라도 그 표현이 다양해. 모든 x에 대해서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또 뭐 있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또 좀 이상한 말이긴 했지만 우리가 외우면 그만이니까 임의의 x라는 표현을 동반한 성립하는 등식의 설명이 들어오면 그게 항등식의 항등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항등식이 되게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아야 한다. 같게 만들기 위한 방법. x에 대한 1차 식의 모양일 때는 x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면, 2차 식일 때는 2차 계수와 1차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면, 그렇게 미정계수를 항등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항등식이 완성이 되고, 그런 항등식이 되게 해주도록 미정계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개가 가능하다면 동차끼리 비교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계수비교법. 지금 몇몇 예를 든 것처럼 전개가 힘든 상황이라면 정답을 찾는 데 유리한 누군가를 직접 대입을 해서 문제가 원하는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개념은 이해됐어? 근데 이 개념 갖고 또 문제 풀다 보면 이 세상에 그냥 수학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뭔가 개념은 쉬워 보이는데 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힘든 것들이 느껴질 거야. 잠깐 쉬었다가 요 개념 가지고 우리가 기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연습을 해 나가는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봐. 내일 팀이 정됐어. 아니 그 흉터만 넣어서. 지금 뭐 하냐고 혼자 있겠네. 자, 가봅시다. 달리는 거 조금만 하시면 좋겠다. 이따가 봐서 한 1분 정도? 빨리 끝내줄 수 있어. 걷다 공 하나만 더. 자, 시작합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에 선생님이 한 명씩 질문해 볼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해봐. 선생님이랑 아는 거 전부 다 과제 말지. 선생님이 이따 과제 지정해 줄 때 선생님이랑 안 풀고 노는 것들은 전부 다 과제. 채점 잘하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자, 민재부터 시작합시다. 87페이지에 1번. 87페이지에, 아니 87. 내가 뭐라 그랬어? 87. 27페이지에 87번. 자, 일단 모두 다 x에 대한 항등식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중에는 소홀하게 될지 모르니까 x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누가 항등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문자가 변수가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민재야 1번 a 얼마? 1. b는? 마이너스 2. 좋아. 주성아 네. 2번 a는? 2요. a? A. 아니 좌변이랑 우변 잘 비교해야지. 아, 계속 이거. A. 4요. a는 4. b는? B는 3이요. 3. c는? 5. 아, 4. 아니, 6이요.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3번은 시온아. 좌변. 선생님이랑 같이 전개하자.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A AX. 플러스 A. 아, 이거 X 플러스 1 제곱한 다음에 A 곱하는 거잖아. X 플러스 1 제곱한 다음에 A 곱한 거 말하면 어떻게 되지? AX 제곱. AX 제곱. 좋아. 그 다음 몇 X? EAX. 2AX에 조금만 암산하죠? 그 옆에 전개했을 때 BX라는 녀석도 보이지? 그지? 그럼 2AX 더하기 BX 묶어주면 될 거고. 마지막 상수항만 한 번 더 얘기해 줄래? A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맞아. 자, 지금 시온이가 준비해준 좌변의 식에다가 우변이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 이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길 바란다면 얘하고 얘의 식의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2가 돼서 같은 모양 돼야 되고, a가 2라면 여기가 4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 4 플러스 b가 3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a와 b가 2하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 1 플러스 c가 7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c는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항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은 x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준 등식을 말하는데, 그렇게 항등식이 되게 해주려면 항등식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각 항별로 개수들을 올바르게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개수들을 찾는 과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전개된 식을 이용해서 개수들끼리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아직 문제 풀면서 나오진 않았지만 전개가 힘든 상황일 때는 직접 어울릴 만한 숫자를 대입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수치대입법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4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잠깐만 기다려봐. 자, 한번 물어볼게. 칠판 보자. 이제 칠판 봐봐. 이거 우변 전개하는 거 가능 불가능? 전개하는 거 가능. 그지? 가능하죠?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암산해볼게. AX제곱에 BX제곱이니까 2차원 개수는 FB가 될 테고, 1차원 여기 1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2BX에 CX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상수항은 6이밖에 없거든, 그지? 이렇게 계산된 마이너스 2a밖에 안 나오겠네.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3과 a 플러스 b가 같아야 되고, 4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a가 같아야 돼. 그렇게 해서 a, b, c를 천천히 구해나가면 정답이 될 텐데, 지금은 개수비교법도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도 가능합니다. 수치대입법도 가능해요. 일단 a를 지우는 방법이 뭐죠? 다시 물어볼게. 내가 이게 항등식이 맞다면 그때 a, b, c의 어떤 개수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찾고 싶어. 먼저 나는 a를 찾고 싶습니다. a를 찾고 싶으면 bc를 죽여버리면 될 것 같은데 bc를 동시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 x에 누구 넣어주면 되죠? x에 0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좌변에 0 넣어주면 누구 나와? 마이너스 2. 암산 가보자. 0 넣어주면 1. 0 넣어주면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0 넣어주면 Y 0 0 넣어주면 0 이렇게 해서 a를 전개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난 b를 찾고 싶어. b를 찾고 싶으면 a하고 c를 동시에 없애면 되거든. a, c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 있나 없나? b 찾고 싶으면 얘들아 b를 찾고 싶으면 얘는 살아있고 얘네들이 죽으면 돼.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0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네. 이거 죽이려면 0 넣어야 되고 얘를 죽이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이나 2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A랑 C를 동시에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자. A는 찾아놨으니까 이번에 X에 누구 넣어주면 될 것 같아? 2 X에 2 넣으면 B도 사라지게 되지. 마이너스 X에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 X에 마이너스 1 넣는다. 마이너스를 거스면 할게. 마이너스 1 넣으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될 것 같네. 좌변에. X에 마이너스 넣으면 이거 사라져. X에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3B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이런 인수들을 가지고서 내가 X에 0도 넣어봤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봤거든?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누구지? X에 2도 넣어볼 수 있는 상황 맞지? X에 2도 넣어봐. 그러면 12, 8, 20에다가 2 뺄 거니까 18은 2 넣어주면 사라져 2 넣어주면 사라져 2 넣어주면 2C가 되겠죠. 그래서 C가 9인 게 결정되고 C에다가 9만 넣어주면 B가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더라. 이렇게 수치 대입이라는 것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하게 될 얘기인데 미정계수를 찾을 때 두 가지 방법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계수 비교일까 수치 대입일까? 수치 너희들은 계수 비교를 잘하니까 좀 더 그게 더 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치 대입법이 메인이야. 어떤 숫자를 현명하게 집어넣어서 항등식을 만족하는 미정계수를 찾아내는지를 그러니까 수치 대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수 비교는 너무 쉬우니까 이거 전개해서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비교하는 거 이건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이거 소방차 소리 같이 불렀나 어디? 어디죠? 분당인가? 이스타 보다 보니까 분당 쪽 좀 대형 건물 1층에 불난 거 있던데 본 적 없나? 이스타 안 나요 우리 요새 애들은? 이스타 해 안 해? 해? 근처에서 불난 게 아니길 바라야지. 네. 자, 그 다음 넘겨서 페이지 넘겨보자. 얘들아, 30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바로 여러분 되게 한번 주문해볼게. 97번 시작해봐. 뭔가 선생님이 강조했던 기본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친구들은 거기다 꼭 밑줄 그어줘.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번에 항등식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문자는 X, Y 같은 것들이 아니라 K입니다. K. K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없는 등식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야.
이것도 꼴의 응용이라고 또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중학교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래. 자꾸 X하고 Y만 문자처럼 생각을 하는 버릇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긴 있을 건데 아까 선생님이 요쯤에 항등식의 풀이의 기본을 적었었어. 그거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자, 여기 등식의 모양 볼까? 이거 누구에 대한 몇 차식? 누구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 K에 대한 1차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작성하는 핵심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 전에 했다면 개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XY가 주인공이 아니라 K가 주인공인 거지. K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길 바라면 얘네들이 0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정말 여러분들이 K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50 뭐를 넣든지 간에 결국엔 0 더하기 0 더하기 0밖에 안 될 거라서 성립하게 돼요. 진짜 문제가 원하는 항등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어진 등식에서 K 갖고 있는 게 누구야? XK도 있었고 YK도 있었고 마이너스 3K도 있었죠. K 얻는 건 누구였습니까? EXY 마이너스 4였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K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기를 바란다면 X 플러스 Y는 뭐가 돼야 되고? 아니 3이 돼야 되고 XY는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선생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직 문제 안 봤거든? 근데 그 문제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요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결과를 주고 있는 문제였다면 마지막에 완전 제곱식이나 하여튼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곱셈 공식 이용이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제발 맞길 바라면서 문제 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뭘 물어봤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물어봤잖아.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 변형해주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y에 뭐해서? 제곱해서 몇 xy를? 마이너스 2xy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9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정답은 5가 된다는 얘기겠죠. 잘 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여기에 x가 있었을 거고 x를 갖고 있는 모든 개수와 x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개수를 분리를 해서 0, 0 만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딱 하나 뭐가 바뀌었느냐? 문자가 k로 바뀌었어. k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면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뭐 질책을 받는다거나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직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문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본인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지금 처음에 못해도 전혀 뭐 문제될 거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10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당황하지 말자. 3차 방정식 배운 적도 없는데 왜 3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차 방정식 풀이 능력이 없어도 풀 수 있으니까 나왔겠거니 생각을 하자고.
자, 볼까? 일단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지, 이 문제는? K에 대한 한 거자. 여기다가 적어줄래? K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K에 정말 0을 넣든 뭐 2를 넣든 루트 3을 넣고 계산하든 무조건 이 방정식의 근 중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 방정식의 근이 무조건 마이너스 1. K에 3을 넣고 계산을 해도 이 방정식의 답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K에 아까 뭐 원주율 말하는 파이를 넣고 계산을 해도 이 방정식의 답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K에 뭘 넣어도 이 3차 방정식의 답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방정식의 해는 뭐지? 방정식의 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항상 성립 방정식은 해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해가 아닌 걸 넣었을 때 성립이 안 되겠지만 해라고 불리는 녀석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 않았겠지만 일단 이게 계산의 첫 번째 단계. 근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x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 불러줄래? x에 마이너스를 넣으자 성립한다고 하니까 근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mk 마이너스 2m 플러스 n 플러스 5가 뭐가 되는 게 맞다고? 0이 되는 게 왜 맞다고? 아니 x가 마이너스. 방정식에 근을 넣었으니까 문제가 말하는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x라고 하는 변수 자리에 해를 넣었을 때 성립하게 해주기 때문에 해라고 말하는 거야. 맞아? 다시 이 방정식의 해는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누구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어. 마이너스를 넣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야. 이거 0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다시 정답 말해봐. 왜 0이 돼야 된다? 방정식에 해를 대입한 거니까. 맞습니까? 해를 대입했으니까 성립이 돼야 되지.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는 이유가 누구하고 관련이 없다? K. 맞아. 이제 두 번째가 이게 해를 넣은 거니까 성립하는 거 맞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이유가 K하고 관련이 없다. 여기서 2번 모든 K에 대해 성립한다고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 해가 맞는데 그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유가 K하고 전혀 관련이 없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 맞는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K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K에 대한 항등식 아까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K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분리해서 둘 다 개수들이 0이 되게. 그래서 K 갖고 있는 거 불러줄래? 마이너스 1K랑 플러스 MK 두 개밖에 없나? 두 개밖에 없죠? 그럼 K 없는 거 다 불러줘. 이 정도는 좀 계산도 좀 부탁할게. 이거 사라지나? 남은 거 다시 불러줄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상상해보자. K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으면 요거 뭐 되게? 0 되게. 이거 누구 되게? 맞아. 그게 항등식의 기본 풀이야. 그래서 M은 누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M이 1이라면 N은 누가 돼야 되죠? 2가 되게 해주면 정말 저기 있는 방정식은 있잖아.
m과 n 자리에 1하고 2만 들어갈 수 있다면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이 배워본 적 없던 3차 방정식의 답 중에 하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보겠다는 거죠. 문제 해석 다시 하자. m과 n의 각각 1과 2가 들어가면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은 누구와 관계없이 k와 관계없이 항상 이 방정식의 해 중에 누가 있게 된다? 마이너스 1이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갑자기 뭔가 쉽게 느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필기 잘 하시고 오늘 내일 집에 가서 과제 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가지고 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질문 열심히 받아줄 테니까 자, 그 다음 넘겨서 105번 문제 한번 도전해볼까? 105번. (105번은) 미리 말하지만 전개 안 될 거야. 이유는 fx 때문이야. 전개가 안 된다면 좌변과 우변에 같은 차수를 갖고 있는 문자들끼리의 개수 비교가 불가능할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수치 대입법이 돼야 되겠죠.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가면서 찾아보는 거야. 그때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건 맞지만 분명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하는 식은 맞지만 정답을 찾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추리해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F4를 묻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등식에다가 X에 4를 넣어야겠지? F4를 찾고 싶으면. 근데 4를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지 뭐. 자, 우리 같이 가볼까? 이 문제 뭘 찾는 문제라고? F4.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문제 마지막 줄에 한 번만 더 밑줄 긋자.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그리고 한 번만 더 적어줍시다.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밑줄 치는 데다가 X에 대한 항등식. 됐죠? 그럼 질문이 누굴 찾는 문제라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등식에 fx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f4를 찾고 싶으면 x에다 누구를 넣어줘야 돼? 4를 넣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x에 4 넣어주면 4의 4제곱 4의 제곱에다가 a b 4 넣어주면 4 넣어주면 4 넣어주면 15 곱하기 4 넣어주면 6 곱하기 f4.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90이네. 그럼 이 계산한 결과를 양변 90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나오겠는데 지금 정답이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A하고 B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정답을 찾으려면 먼저 누구부터 찾아야 되겠어? A하고 B부터 찾아야 되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봐. 이걸 전개만 할 수 있다면 4차항계수 1, 3차항계수 0, 2차항계수 A, 1차항계수 0, 상수항 B라고 놓고 풀었겠지. 그런데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A하고 B를 찾는 게 목적인 상황에서 물어볼게. X에다가 5 넣고 계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원래는 된다. 성립은 한다. 그치? 성립은 해. 그런데 5를 넣었을 때 A, B를 찾을 수 있는 식은 만들어지게 안 만들어지게? 안 만들어지게. 한 번만 가볼게. 5를 넣었어. 5 넣어주면 5 넣어주면 5 넣어주면 이거 왜 A, B를 못 찾게 되는 거게? A, B를 못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지? 얘가 누군지 몰라서야. 맞아? A, B를 찾고 싶다면 얘가 사라져야 유리해져. 이걸 사라지게 만들려면 이 앞이 뭐가 되게? 그렇지. 그래서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건 맞지만 내가 A하고 B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첫 번째 X제곱에 누구를 넣던가 X제곱에 1을 넣던가 두 번째 X에 누구를 넣던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지만 다른 건 다 넣어도 성립하는 건 맞지만 A하고 B를 찾고 싶은 숫자를 넣고 싶다면 얘가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해볼게. X제곱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 A B는 X제곱에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야? 그럼 이 전체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X에 2 넣으면 얼마죠? 8, 16 X에 마이너스 2 넣고 있는 거니 지금? 그럼 4A 플러스 B는 이것도 이번에 얘가 0이고 이게 누군지 관심 없어. 어차피 얘가 0일 거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를 찾을 수 있다? A하고 B를 찾을 수 있다. A하고 B를 찾았다면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럼 그 계산한 결과를 얼마로 나눠주면 정답이 나온다? 90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나올 거다. 맞습니까? 맞니?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숙제하는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숙제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막 육두문자가 쏟아질 정도로 문제가 안 풀릴 거야. 그 정도로 이 교재 자체가 쉬운 교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 풀리더라도 끝까지 고민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와. 알았지? 목요일까지. 맞아?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던 4명의 학생들은 과제검사 앞쪽 것까지 같이 할 거니까 마무리 잘해올 수 있도록 하고. 숙제가 뭐지? 숙제 얼마 안 돼? 숙제 27페이지에 체크해. 88번까지 27페이지 88번까지 넘겨서 30페이지랑 31. 맞아요. 31페이지까지. 110. 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테스트 봤던 거 선생님 내일 출근하자마자 채점해서 선생님이랑 보충을 해야 되는 대상자한테만 문자를 보내도록 할 거예요. 문자가 안 간 친구들은 합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찍어야 될 거.
나눈 거 가지면 1쪽으로 동해는 머리를 언제 자를 거야? 쌤이 늦게 본 거 아니야?